박상규 의원님 호통을 한번 쳐주셔야 돼요. 지금 먼저 발견하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비례대표 뽑으라고 서울시당 홍보물을 뿌리는데요. 여기에 민주당은요. 사진을 한번 띄워볼게요. 이재명 사진을 썼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재명 싫어해도 원래 여당일 때는 대통령 사진 갖다 파는 거잖아요. 맞아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배현진 의원이 자기 시당 위원장이라고 자기 사진을 걸어놨어요. 저게 어쩌라는 거야. 서울시민 전체한테 뿌리는 홍보물에. 저 확대해 보면 아주 기가 막혀. 무슨 대선 출마하는 줄 알았어. 서울의 골든타임 저거 있잖아요. 앞으로 손을 딱 모으고 딱 서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저거 한번 확대해 보시면 좀 더 올려보세요. 거기 잘렸네. 저기 반신 허리 부분까지 나와. 혼자. 아니 저는 살다 시당 위원장, 도당 위원장 사진을 전면에 까는 거 처음 봐요. 민주당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된대요. 진짜. 저게 그러니까 저도 오늘 처음 집에 배달된 공보물을 다 봤어요. 무지 많더라고. 근데 다른 거는 이해가 좀 돼서 넘어갔어요. 후보들 나오고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뭐 나온 거야 그렇다 치고.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상임선대위원장 사진은 없는데 난데없이 서울시당 위원장 배현진 그러면서 딱하니 자기 얼굴을 저거는 중앙당이랑 협의 안 하고 서울시당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저거 발송한 봐, 겁니다. 보세요. 아, 진짜. 저렇게 돼 있잖아. 야. 저렇게 해서 손 딱 모으고 저렇게 돼 있어. 우리가 왜 봐야 돼, 너를?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여당은요. 원래 대통령 사진 내세우는 게 맞잖아요. 그럼 야당은 대통령이 없는 당이니까 당대표 사진 내야죠. 당연히. 근데- 100%지. 근데 오케이 100번 양보해서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 싫어한다 쳐요. 그러면 이건 서울시 사람들한테 찍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서울시장 사진이라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더 차라리 충격적인 거 뭔지 아세요? 오세훈을 내야지. 오세훈 사진도 없습니다. 오세훈도 뺐어. 오세훈 사진도 없어요. 민주당은요. 저 2페이지에 정원호 사진 넣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정원호 후보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오세훈 사진도 안 넣었어요. 그러면 이 공보물에 제일 열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세훈이에요. 오세훈이 배현진 의원이랑 서울시당한테 너네 일 뭐 이따위로 하냐라고 열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빼고 서울시장 후보도 빼고 배현진이 저거 보면 대선 출마 공보물이야. 그러니까요. 아 저걸 딱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배현진의 야심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뭐 잘못 봤나 하면서 그래서 여러 번 봤어요. 지금 무슨 말이 나오냐면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친한계나 이런 사람들은 비대위 간이 많이 이러잖아요. 그럼 전당대회 또 한다 하잖아요. 친한계 대표 주자로 오세훈의 지원받고 한동훈의 지원받아서 배현진을 당대표 후보로 내보낸다. 이 시나리오가 여의도에 떠돌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지.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은 이제 복당시키겠다. 근데 저러고 있으니까 지금 벌써 사전 전대 운동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게 서울시 공보물에 다 갔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온 저게 서울 시민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800만 장 갔다고 봐야 돼요. 유권자가 800만이니까 집집마다 다 뿌렸을 거 아니야. 자기 사진을 저게 꽤 커요. 저게 이 반신이니까 허리까지 딱 이따만해요. 나왔는데 예. 굉장히 큰 건데 800만 장을 세금으로 그리고 국민의힘 돈으로 뿌린 거야. 그렇죠. 이거는 해당 행위지. 그러니까 민주당 공보물이랑 비교를 해보면 명확한 게 민주당 1페이지에 어쨌든 지그 대통령 사진 박아놓고 2페이지에 지그 시장 후보인 정원호 사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페이지에 배현진, 2페이지에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야. 장동혁 대표가 미운 건 알겠어.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오세훈 사진이라도 오세훈 넣어야지. 사진이라도 넣어야지. 서울시당 홍보물인데. 저게 서울시의 비례대표 홍보물인데 저걸만 보면은 배현진이가 다 내려보낸 사람들이야.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정말. 포장을 했다니까. 예.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당의 자원을 완전 자기 개인 정치, 자기 정치만을 위해서 악용을 하고 있다. 이거 진짜 우리가 모든 당원들이 다 분노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800만 장을 뿌렸어요. 저도 정치권에 오래 있었는데요. 저 2015년에 정치권 들어와서 방송하고 정치 국회의원들 보좌하고 하면서 살다 이런 거 진짜 처음 봐요. 처음 민주당 사람들도 오늘 제가 방송하고 왔는데 정은혜 전 국회의원이 자기 이런 거 처음 본대요. 예를 들면 부산에 지금 시당위원장이 정동만 의원이거든요. 부산시 홍보물에 정동만 의원 사진만 딱 있다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시당위원장 얼굴 몰라요. 몰라요. 이름도 알 필요가 몰라. 그거는 모르는 게 1년마다 정상이야. 교체되는 거예요, 그냥. 실무자이기 때문에 뒤로 빠지는 거예요. 1년 단위로 교체되는 서울시당 위원장 아니죠. 배현진이 저거 지키려고 법원에 가처분 내고 그 난리에 쳤던 거 아닙니까? 권성수의 진짜 엄청난 업적입니다. 권성수가 역사를 바꿨네요. 판사 하나가
아주 저건 해당 행위라니까. 저건 윤리위의 제속감이고요. 저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제일 배현진 의원 전문가가 바로 목격자 K님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사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 선거 끝나는 즉시 바로 절차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일단 이 배현진에 대해서는요, 벌써 지금 윤리위 제소 들어간 건이 여러 건이에요. 뭐 그 이후에도 여러 건 또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또 보류했던 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 선거가 끝나면 우리가 윤리위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위해서는요, 그래서 지방선거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방선거를 이기지 못하면 지도체제가 와해되면서 이렇게 배현진에 대해서 기강을 세울 수 있는 근간이 사라집니다. 반드시 지방선거 이겨야 된다. 여기에 이유가 또 있고, 아까 이거는 부산의 어떤 뭐 우리가 여러 원내 의원들을 싹 교체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선거에 참 많은 것들이 걸려 있어요. 이 권성수라는 판사 한 명이 당에서 정상적으로 지금 처리를 한 이 사건을 되돌이켰는데, 그걸 우리 대중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그렇게 직접 다시 원래대로 복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현재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는 좀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만 16개 광역단체장에서 국민의힘이 7개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접전 지역을 7개, 8개 보고 여야가 같이 인정하는 접전지.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으니까 6곳은 격전이라고 더불어민주당도 인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PKTK 5곳을 승리하게 되면 목표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하나 더해서 충청권에서 한두 개, 그리고 서울이든 부산이든 잡으면 대승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4개의 국회의원 재보선은 한 자리 빼고 13개가 민주당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이 울산 남갑은 이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주, 부여 청양, 윤용근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미 그 세 군데는 이겨놨기 때문에, 이제 뒤집기만 하면, 평택, 을 같은 데만 뒤집으면, 한 4군데를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미 승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만 볼 게 아니라 보궐까지. 그래서 우리가 107석 얘기했는데 그게 110석이 된다. 벌써 느낌이 확 다르네요. 확 다르고, 더군다나 그놈의 이재명 연임을 위한 개헌. 그렇죠. 그것을 더 저지할 수 벽을 있는. 높게 쌓는 거고요. 그렇죠. 문턱이 더 올라간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 이 2명의 방송통신위의 전사들이 들어옵니다. 너무 재밌겠다. 그게 예. 제가 이진숙 야, 너무 재밌겠다. 선배하고, 이진숙 선배가 저보다 2년 선배니까 한번 통화를 직접 한 적이 있는데, 그 네. 말씀을 드리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좋다. 야, 너무 기대된다. 과방위. 야, 난리가 날 겁니다. 최민이 어떤 표정일지 한번. 최민이 뭐 예. 깻묵 되는 거지. 완전히 묵사발 나는 거예요. 깻묵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이진숙 위원장은 피감 기관일 때도 당당하게 가가지고 고개 빳빳이 들고 악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것도 기대돼요. 이진수, 김태규, 방통위원장, 부위원장 조가 국회 들어오면 그렇죠. 그 국회에서 민주당이랑 싸우는 건 기본이고, 국민의힘 의총에서 의총. 친한계들이 설치고 난리칠 때 그 음. 두 분이 뭔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분명히 합니다. 네, 너네 정말 좀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 이진숙 선배는요, 딱 그 기가 이렇게 보잖아요. 전 이제 그 전부터도 기가 일단. 그리고 또 MBC 대선배잖아요. 저는 이제 배현진 의원의 MBC 대선배잖아요. 아니, 배현진은 후배라고도 부를 수 없지. 그 기수 차이가. 기수 차이도 그렇지만 배현진은 그 땀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한 역할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바그다드까지 가가지고 전쟁 지역을 지금 취재한 기자고. 그럼요. 배현진은 아나운서 출신으로. 아나운서기도 한데 앵커를 좀 일찍 했던 게 그렇죠. 그때 파업 사태 때 이제 벼락 출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벼락 출세.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념이 우파여서 그랬다라고 믿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최근에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배신한 거였어요. 배신. 거기서도 배신. 좌파를 배신했을 뿐이야. 우파여서가 아니라. 한동훈하고 내려가서 그 옆에 지역구에 박정훈하고. 그러니까. 그 무슨 먹방이나 찍고. 추해.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욕하고 추미애가 박근혜 당신은 평생 반성하고 살 사람 이런 막말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친한계 뭐 송영훈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 박근혜 대통령 돌아다니면 안 된다. 뭐 전직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다. 저는 살다 전직 대통령 보고 선거 개입이라 말하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정신 나간 소리죠. 그 두 세력이 이렇게 발작하는 것만 봐도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약 이게 효과가 없고 뭐 MBC가 하니까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수도권과 중도층에서 역풍 불지 않겠느냐? 만약 진짜 역풍 불 거면 더 해라. 더 다녀라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긴장감을 느끼니까 민주당 친한계 사실은 한 통속인데 여기서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렇죠. 지금 역풍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스타벅스 역풍이 더 그게 커요. 역풍이죠. 네. 지금 호남에서만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그것도 호남도 제가 볼 때는 광주 전남에서만 바람이 좀 불어서 네. 그쪽의 표의 그 응집력은 강해지는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죠. 어차피 거기는 뭐 네. 광주 전남에서는 민주당이 되는 거니까. 그 표가 그 표고 또 일부 조국당이나 무소속이 기초단체 몇 개 가져가는 정도고 사실 저는 왜 그 지역은 이 비싼 수백억 원의 나라 세금 들여서 선거를 하는가. 그냥 무투표 해라. 뭐 그냥 민주당 공천장으로 가름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지역인데 전북은 또 다르잖아요. 지금 네. 분위기가. 그래서 그 호남 얘기는 더 할 것 없이 아까 그 송영훈 변호사란 친구 저도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을 때 아니 전직 대통령의 선거 개입? 정말 웃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전직 대통령은 국가의 원로이자 한 진영의 상징적 존재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분이 나서서 지금 바람을 일으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부산 북갑도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 속단할 수 없는 맞아요. 네. 그 핫플레이스가 됐기 때문에 실제는 좀 다를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아까 우리 장해찬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발작 버튼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박근혜 발 바람이 세다. 세고 뭐 무섭다. 그다음에 무섭고 그래서 이게 위협이 되니까 아니 이렇게 막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됐다. 오히려 저는 보수보다도요. 보수를 참칭하는 그 패널들 네. 뭐 아까 얘기한 그 친한계 패널들. 예, 친한계 패널들이 저는 그게 이 레거시 미디어나 종편 뉴스 채널들이 아주 의도를 보이고 배치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이게 거의 뭐 쉽게 얘기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 공통점은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잘 안 까거든요. 그러니까 말리는 척 하면서 더 까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민주당보다도 오히려 민주당 패널들은 일부가 제가 들어보면 그 위력을 인정을 하는데 맞아요. 오히려 더 난리를 친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저런 게 이적행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박규민님 슈퍼챗 먼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좋아하는 세 분 뵌다고 기다렸습니다. 매일신문 민주당 패널 만나면 메가커피 사주세요. 장채고님. 세 분은 수박 드세요. 오늘 지원금 받았네요. 라고 네, 또 재치있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정영진 회장 이야기도 좀 이따 다뤄볼 거고요. 여러분, 모케이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동혁 대표 현장 유세를 지금 따라다니다 왔거든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잠깐 우리 모케이님께 생생한 현장의 분위기 어떤지 좀 먼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어, 어땠습니까? 제가 금산시장 처음 가봤거든요. 네. 열기가 정말 뜨거워요. 뜨겁습니까? 네, 네. 거기 그 유세차를 딱 이렇게 삼거리에다가 배치를 해놨는데 네. 그 먼 곳까지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장동혁 대표 연호를 하는데 네. 정말 여기 대구인가? 아니 서울에서 인기 없다면서요? 그러게요. 배현진이나 오세훈은 장동혁 대표 서울에서 인기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아니에요? 인기가 굉장합니다. 그래요? 예, 네. 뜨거워요. 장동혁 연호하는 소리가 정말 제가 대구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예, 여기가 칠성시장인가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야기 조금 이따 좀 자세히 해볼 텐데 네네. 장동혁 대표야말로 현장에서 직접 만나면 더 표 얻는 스타일이거든요. 맞아요. 그 딱 어르신들이 좋아하게 잘생겼고 유머 감각 있고 맞아요. 스킨십 좋고 하기 때문에 많이 다니는 게 다닐수록 표 떨어지는 정치인이 있고 네. 그렇죠. 다닐수록 표 벌어오는 정치인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를 만나면 그 반응들이 실제 보니까 더 늠름하다. 괜찮다, 그쵸? 더 이 친화적이다. 왜
이 언론에서 그렇게 왜곡을 했느냐. 유머 감각도 아주 대단해요. 맞아요. 네, 아주 너무 그 재밌습니다. 위트가 원래 대한민국의 유명한 그 희극인들은 네. 다 충청도 출신입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아, 네. 이마룡 씨부터 최양락 시작해서 씨도 최양락. 그렇고. 네. 사실 충청도의 그 슬쩍 건드리는 그 코미디 코드가 맞아요. 네. 대놓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웃기잖아요. 맞아, 너무 재밌어요.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도 제가 기자회견할 때 네. 채널 A 기자입니다. 제가 가바레이라고 할 뻔했는데 네. 가바레이는 제 방송에서만 할게요. 채널 A 기자가 질문을 저쪽에 지금 한병도가 이렇게 네. 극우 유튜버 같다, 뭐 네. 일베 같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더라. 스타벅스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있는 뭐 지금 후보들도 걱정한다. 배현진의 그런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완벽하게 하시는데 재밌었어요, 내용이. 아, 그 한병도는 걱정되면 이재명을 달나라 보내라고. 음. 진짜 극단적인 발언 세게 발언하는 사람 누구냐? 이재명이다. 이재명 달나라 보내라. 맞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더 이상 반론을 못 해요. 예, 그리고 오늘 정용진이 뭐 사과하고 난 이후에 민주당에서 벌써 진정성을 받아들입니다.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아, 왜냐하면 저도 처음부터 그 관심 있게 봤는데 정말 저게 기업 총수가 저렇게 할 일이야? 할 정도로 들어오면서 90도, 맞아요. 중간에 또 90도, 얼마나 시달렸으면. 나가면서 90도. 음. 이렇게 인사를 절을 거의 3번이나 하고 그 내용이 그냥 가장 제가 최근에 본 사과 중에 제일 깔끔해요. 맞아요. 왜냐면 뭐 여러 가지 구구한 얘기 하지 않겠다. 실무자 뭐 해임된 임원 책임 전혀 묻지 않고 조사 결과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오롯이 다 내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5.18 단체니 뭐 이런 곳에서는 뭐가 그냥 기계적인 반응, 뭐 미진하다, 뭐 멀었다,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면서 정말 정말 이 광기구나. 정말 한 기업의 총수가 특히 스타벅스가 미국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미국에서는 정말 경악을 하고 있을 뉴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스벅 이야기도 조금 이따 심층 분석해 볼 텐데 다시 원래 이야기하던 박근혜 효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구에서요.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추경호 후보가 김부겸을 따돌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경호 50.1%, 김부겸 41.1%. 사실 민주당 패널들이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 MBC도 어제 가고 그렇죠. 막 민주당 패널들이랑 보는데 아우 똥냄새를. 한 3주 전에 엄청 의시되고 다녔거든요. 어깨에 힘이 다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봉이 그냥 대구도 김부겸이 이긴다 이거야. 다르대. 이번엔 다르대. 1대 15. 근데 나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대구 시민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마지막에 칠성시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해서 화름 점정을 딱 찍으면서 오차범위 바깥으로 추경호가 이기는 그렇죠.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 샴페인 터트리면 안 되고 그럼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영남을 지키고 서울, 충남, 강원 지켜내야 되지만 모케이님 이 박근혜 효과 우리 박상규 위원님도 쭉 풀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효과 이거는 우리가 이미 지금 수십 년을 검증한 겁니다. 선거의 여왕 다시 돌아오셨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원을 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많은 우파 시민들 저가 그렇거든요. 일단 눈물이 나요. 약간 너무 감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전국을 다니신다는 것 자체가 지금 8년 만이거든요. 예, 그 탄핵 이후에 8년 만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국을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간간히 뭐 한 회 정도 그렇게 이전에는 선거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전국을 다 도는 사실상의 총괄 선대위원장 역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역할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죄스럽고 더 빨리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죄스럽고 그리고 든든하고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론조사를 분석을 한다면 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추경호와 김부겸이 지금 50.1대 41.1인데 한번 보세요. 이전의 여론조사는요. 둘을 합산했을 때 85를 안 넘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지금 이 여론조사는 어떤 의미냐. 그동안 한보 후퇴하고 관망하던 사람들이 이제 맞네 하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 안 빠집니다. 이 사람들 안 이동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한 발 빼고 있다가 들어왔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 보고 이거 보증서다. 이거 확실하네. 우리 후보 맞네. 하고 또 마음이 또 열리고 이러면서 들어온 거다. 그래서 이거는 더 벌어지면 벌어지지 좁혀질 리는 없다. 우리가 승기를 확실히 잡았으니까 그 다음 뭐죠? 완벽하게 이기도록 혹은 선거에서 장난쳐도 혹은 그 전에 어떤
뭐 정치 공작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가속도를 더 붙여가지고 더 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우리 정치 평론이니까 호칭을 생각하면 박근혜 효과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밀리고 선거 질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 보수 국민들이 갑자기 이재명을 지지하고 민주당 찍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분들은 민주당은 죽어도 못 찍어요. 맞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맨날 싸우고 배신자들 정리도 못하고 선거 해봤자 질 것 같고 진다 하니까 에이 나 짜증나서 투표 안 할란다. 어차피 안 된다. 그리고 여론조사 이거 뭐 못 믿겠고 그냥 안 받을란다 이건데 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나이도 맞아요. 많이 드시고 이제 더 이상 본인이 얻으실 게 뭐가 있어요. 마지막 근데, 봉사예요. 맞아요. 근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눈물겹게 전국을 다니니까 와 진짜 나도 여론조사 전화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귀찮아도 나도 투표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던 보수층을 일깨우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효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를 비롯해서 전국에 불과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네. 이 무당층 혹은 부동층의 비율이 많았죠. 30% 전후였어요. 지금 우리 K님 얘기대로 여기서 한 10%가 확 줄었다. 네. 이거는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안 찍으려던 사람들이 바로 마음을 그거죠. 정했다.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서 이제 그걸 따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나도 그렇다면 투표를 해야지.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보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스펙트럼상 35%에서 40% 사이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줄어서 30% 밑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빠지면서 이분들이 대거 집토끼도 아니고 산토끼도 아닌 어정쩡한 그 상태에 있다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유세를 보고 아까 말씀하신 그야말로 연세로 볼 때는 사실상 마지막 이 국가에 대한 봉사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2년 반 뒤에 총선에도 뭐 이제 70대 그때 가시면요 후반이 되세요. 70대 후반. 네. 하지만 이번에 그 발목 압박붕대 투혼에다가 손도 지금 굉장히 맞아요. 이 만질 때마다 고통의 표정이 있는데 그러시죠. 그래도 네. 그걸 꿋꿋이 전혀 대부분 한 90%는 미소 지으시면서 너무 세게 잡으시면 약간 그 찡그리시는 모습은 그런 것이 저는 이 눈물겨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추경호 후보와 이 추경호 후보가 내놓은 달성의 이진숙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이미 두 자릿수를 벌리고 있는 게 확실하고 실제로는 네, 막상 표를 개봉을 하면요 제가 볼 때는 더더욱이. 아주 넉넉한 대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TK는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오늘 하루 쉬시잖아요. 그리고 내일 이제 부울경 네. 낙동강 전선이 지금 사실은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힘드셔도 이 부울경, 이 낙동강 전선 얘기할 때마다 저는 6.25 전사를 많이 읽었는데 참 이 엄청난 곳이잖아요. 네. 그 낙동강 전선을 지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보수의 아성처럼 돼 있는데 지금 사실 부산 그리고 배신자 김상욱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울산. 네. 이게 또 6.25 때 그 라인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 경남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을 보수가 반드시 지켜내리라 보고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유세는 그야말로 뭐 요새 그 정청래가 쓰던 말 요원의 들불처럼 그러는데 정말 요원의 들불이 뭔지를 이번에 보여주지 않을까. 온통 다 태워버릴 것이다. 좌파들의 그 세력을 다 일거에 태우고 그 다음에 북상을 강원도까지 그렇죠. 지금 일정이 강원도까지 돼 있잖아요. 28일. 제가 볼 때는 강원도의 우상호 86 운동권에 그야말로 참 여러분 아시지만 5.18 하면 생각나는 전야제 때 우상호예요. 그 전야제 때 새천년 NHK. 새천년 NHK 네. 단란주점에 바로 그 우상호를 거꾸로 뜨리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활용점정 아까 말씀하셨는데 박 대통령의 그 강원 유세가 그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D-한 3일? D-4일 정도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가장 결정적일 28일 때 있으시죠? 그때 그 분위기는요.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는 거는 다른 지역이 더 엄청난 효과를 보는 거예요. 꼭 가는 지역, 뭐 공주 가면 공주 산성시장, 뭐 그래서 박수현이 타격을 입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유튜브나 또 뉴스로 다른 보는 데서 분들이. 이게 네. 이 바이럴 효과가 생기면서 오히려 저는 서울시라든가 그동안 이렇게 좀 방향을 안정했던 수도권의 표심도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해찬 앵커가 얘기했던 네. 추미애가 발작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 경기도가 지금 상당히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이 저는 좌파들의 입장에서는 들고 있다. 이런 반증으로 봅니다. 추미애가 굉장히 역할 잘하고 있어요. 추미애가 네. 보수의 엄마예요. 예, 진짜 우리 어머니, 진짜 어머니 말씀 잘 들으면 됩니다. 2번 찍으면 윤석열 대통령 이제 옥에서 나오신다고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렇게 악담을 해가지고, 김부겸한테 이제 물어보게 됐어요. 그 추미애하고 같은 마음이냐? 이렇게 김부겸한테 물어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이제 내일 가시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유세하시는 모습 보면 여러분 다 느끼시는 것처럼 허리가 많이 굽으셨고 거동을 그렇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세요. 굉장히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십니다. 다리를 디딜 때마다 아프죠.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게 척추가 굉장히 크게 이제 손상이 생긴 건데 언제 생겼냐? 바로 한동훈이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벌금 1,185억을 구형을 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옥에 갇혀 계시는 동안에 생긴 질병이에요. 이런 부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한동훈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북구 사람들이 알려야 될 것이고 부산 사람들도 이런 관점에서 이번 선거 어떤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하니까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휠체어 타고 그 당시에 병원을 다니신 게 척추 때문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의 척추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부산은 일종의 복수전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구형을 중앙지검 3차장이 나와서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아니야. 근데 오바죠. 일부러 자기가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면전에서 지가 안 나와도 되는데 안 원래 나와도 그거는 되는데. 공판검사나 수사검사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예. 지가 일부러 나 이거 카메라빨 잘 받겠다. 나 이거 스타 돼야지 하고 정확히 나와서 그거예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인간이 부산 북갑에서 무소속으로 설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정상 기장시장만 가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마 박민식 후보가 가서 동행을 할 것 같습니다. 동행한다고 했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울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구형해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박근혜 그런 대통령은 박근혜 짜치는 대통령. 말씀을 예. 안 하시겠죠. 우리가 이걸 알려야 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표현하신 바로 네. 그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박민식 후보의 삭발 투혼을 사실은 이 손을 잡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네. 그 메시지가 대단하다고 보는 것이 아시다시피 박민식 후보는 7살 때 베트남전에 참전한 부친이 사망하시면서 박민식 후보를 비롯한 6남매를 이번에 그 박민식 후보 직접 맞아요. 기계 들고 머리 네. 깎아주신 그 어머니가 90세 노모가 아이고. 다 훌륭하게 키워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자면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부산에 가셔서 그 장소가 북갑이 아니더라도 부산은 저는 제가 볼 때 단일 선거구 같은 곳이라고 그래 봅니다. 맞아요. 정말. 예, 예. 그래서 부산의 민도를 감안하면 지금 전재수라든가 하정우라든가 또 한동훈을 다 일거에 보낼 수 있는 부산이요. 우리가 흔히 그 야도란 말을 쓰잖아요. 야당의 도시다. 이 야도란 말을 여러 도시에 붙이는데 제가 과거 그 삼김시대 때부터 야도의 상징은 부산입니다. 부산이 대단히 야세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 야세가 강하다는 건 정권을 잡고 전횡하는 무리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한 곳이 바로 부산이다. 그러니까 집권 세력을 심판하는 그 기본적인 민심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산을 야도다. 근데 그 야도가 야당의 도시라는 뜻이 정권이 누가 됐든 정권이 독주하면 견제하는 심리가 있는 곳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야구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같은 야도지만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이 저번에 대선 때 한번 가셨어요. 네. 부울경을. 그때보다 훨씬 더 강한 위력이 사실 충청도 지금 유세를 제가 그쪽 충청 쪽에 처가도 있고 해서 친척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민심이 벌써 이미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충청은 제가 볼 때 세 곳이 다 뒤집어진 것 같아요. 오늘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 이야기 저희가 조금만 이따 해볼 예정인데요. 요 이야기를 한 5분만 더 하고 광고 보고 여러분 너무 기쁜 전국 여론조사, 충청 여론조사 이야기 해볼 텐데 부산 북구갑에 네.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지원 유세를 하고 지원 있어요. 유세. 네. 그리고 우리 대자유총 회장이었던 이영풍 회장님이 마이크 들고
기가 막히게 요새 진행을 하고 진짜 있다는 잘해. 소식이 들려오는데 저는 상징적인 게 뭐냐. 우리가 주진우 의원을 신뢰 못했던 이유. 단계 사태 때 한동훈 변호사 노릇해서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주진우가 다른 부산 의원들 눈치 보고 가만히 있는데 박민식 지원 유세를 갔어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했다 하는 게 장해찬과 멸콩TV 기조인데 이거는 한동훈 쪽에서는 특별히 더 뼈 아플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박민식 후보의 이 여론조사가 막 그 가발단이 맨날 전화기 붙들고 조작하려 해도 절대 안 무너지는 바닥세가 든든한데 점점 더 튀어오르는데 그렇죠. 나경원 갔죠. 주진우 갔죠. 박근혜 대통령님 내일 오시죠. 제가 나경원 의원 보고 한번 또 가라 이러고 있거든요. 붙고 가는 게 지금은 당원들한테 제일 사랑받는 길이다. 이거 이 판도 저는 뚜껑 열면 저 조작된 가바레이가 홍보하는 여론조사와는 다를 거라고 보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주진우 의원이 가장 지금 보면은 부산에서는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기본 스탠스는 한동훈 쪽으로 붙기 쉬웠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다른 부산 의원들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다 떨치고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지금 박민식 후보 돕는 것 여기에서 본인이 이미지를 한번 쇄신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승리가 있다라고 보니까 정무 감각이 있는 주진우가 이렇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제 과거의 일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주진우에 대해서 의심만 하기보다는 잘하는 부분을 이렇게 칭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산의 의원들도 조직 데리고 몰고 와가지고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치는 우리가 뭐 품평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렇게 잘하는 거 잘한다, 못하는 거 못한다. 우리가 상벌을 우리 애국 시민들도 책임 당원들도 정확하게 나눠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부산 분위기 이제 슬슬 다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절대로 이게 한동훈이 그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지금 한동훈이 팬클럽 동원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의혹을 점점 지금 심지어 선관위가 진지하게 수사까지 하고 있고 그걸 이제 한동훈은 자기와 상관없는 그런 조직인 것처럼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우리 정치적으로는 그걸 누가 믿어요? 법적으로는 피해 갈지 몰라요. 증거가 안 나오면 피해 가는 거겠죠. 그런데 누가 정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이랑 한동훈 팬클럽 위드훈이는 별개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부분으로 이렇게 그 해당하는 지역의 유권자들의 축제가 되어야 될 선거를 전국에서 버스 타가지고 몰려와가지고 3344죠. 5명 모이면 안 되나 봐요, 선거법으로. 맞아요. 네. 3344로 뭐예요? 신천지인가? 뭐 하여간 사이비 종교 중에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포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처럼 느껴진다. 위화감이 크다라고 현지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 민낯 다 밝혀집니다. 네. 그 한동훈의 이 사전선거 운동 의혹 마이크 부분을 넘어서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동훈의 부정 그 선거사무소 네. 이건 제가 보기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구속감이에요. 이거는 유사선거사무소는 보통 책임자 징역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유사선거사무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산 북값이 오염됐다. 여론조사도 오염되고 부산 북값 자체가 오염됐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외지인들이 이게 지금 무슨 부산 북값 국회의원을 보궐해서 뽑는 선거가 아니라 무슨 서울 팬클럽 지금 집회처럼 돼가고 있고. 그렇죠. 이건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그 박민식 후보가 말한 여론조사도 오염됐고 북값 자체가 오염됐다라는 그 표현을 저는 좀 중시해서 보고 앞서 그 주진우 의원을 보면서 흔히 우리가 검사를 표현할 때 조선 제1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거를 한동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번에 보면서 저도 기자 때 이 법조팀장도 해봤습니다만 진짜 검사가 누군가에 대해서 좀 이번에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한동훈은 아까 그 박근혜 대통령 판결 때도 그 보직에 어울리지 않는 그 공판 검사를 했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정치적 이 검사다. 정치 검사다. 정치 검사다. 그러니까 네. 이 열심히 수사하고 그 결과로서 평가받는 진짜 검객이 아니에요. 근데 주진우 의원은 지금까지 보면 사실은 저도 기자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 취재력이 어마어마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이 없어. 네. 전부 사실관계로 뼈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만 안 묻으면 참 괜찮은 유능한 정치인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또 네. 같이 지냈던 세월이 있으니까 또 그걸 부정하는 것도 우스워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걸 그대로 인정하면서 또 본인이 부산시장 선거 경선에 나가서 보통 지게 되면
그 좀 마음이 긁혀가지고 음. 그 선거 남의 선거 도울 마음이 안 생기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주진우 의원처럼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당인의 자세고 자세다. 네. 저는 다음번에 더 큰 그 역할 뭐 선거라는 건 뭐 이번 선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진우 의원의 이른바 대망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 꼭 그게 대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거는 계속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 그 일례로 부산의 박수영이라든가 또 제가 볼 때는 정연욱 같은 사람이 그 부산에 있으면서 그 페이스북이나 그런 활동을 보면 전혀 딴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이면 코앞인데 남구죠. 어 바로 코앞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가면 와보지도 돼요. 네. 않고 그냥 무슨 경로당이나 돌면서 자기 선거운동을 하는 이런 자세도 보니까 이건 당인이 아니다. 그 부산에 지금 주진우 아까 이 전재수 빼놓고는 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인데 맞아요. 태반이 남의 선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들은 이번에 이 선거 지나고 난 뒤에는 총선 공천이라든가 심판을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서 가장 문제 지역이 부산입니다. 조경태, 정연욱, 정성국. 아이고. 가장 문제 있는 지역. 뭐 김도읍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자기 선거라고 생각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산을 다음 총선판에서 확 갈아엎지 못하면 국민의힘 미래가 없습니다. 정말로 네. 부산은 이 아까 야도라는 특성도 말씀했지만 18개 지역구 가운데 17개를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갖고 있지만 17명 전원을 그 교체 대상에 놓고 검토해야 돼요. 검토해야 돼요. 이게 대구는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일부 주제를 정리하면서 광고 보기 전에 박근혜 효과가 뭘까? 제가 지금 우리 박상규 의원님 말씀을 듣다가 영감이 하나 떠올랐는데 단순히 선거 때 등장해서 바람몰이하고 막 이 바람을 일으켜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대구의 의원들이 눈치를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쿠라 같은 의원들도 음.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뜨거나 뭐라고 하면 난리가 나니까 그렇죠. 그 선을 잘 안 넘으려고 그래.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칠성시장 가니까 우재준 의원이 옆에 따라가더라고요. 바로 뒤에 있더라고요. 바로 뒤에 따라가. 너무 웃겨. 같이 사진 찍고 왜 수행해.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말? 우리는 그걸 다 알지만 어쨌든 그 박근혜라는 중심 인물이 있는 것. 근데 부산에는 PK에는 중심 인물이 없잖아요. 맹주가 없어. 오히려 민주당의 노무현 문재인이 PK 중심이랍시고 안방 차지하고 앉아있지. 우리는 맹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와 김형호, 뭐 김무성, 늘 우리 당원들의 마음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부산에서 가짜 맹주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PK 부산을 다음 총선 때 장동혁 대표 말대로 싸우지 않는 자 뺏지 때려 안 싸우는 인간들 다 갈아버리는 게 맞아요. 진짜 정치 혁신이고 그게 보수 재건이고 보수 혁신인 겁니다. 정치판을 바꿔야 된다. 네. 저는 그래서 다음번 부산의 17개 지역구 이번에 북갑까지 포함해서 네, 18개가 되면 전부를 올려놓고 정말 확 그냥 갈아치워야 된다. 네. 이번에 하는 걸 보면 아니 그 개소식에 안 온 것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지금 선거가 이렇게 불붙고 있는데 네. 자기 지역구에 뭐 돌아다니면서 경로당 다니고 무슨 밥퍼 봉사하고 아니 그게 완전히 보면 도대체 부산에서 이 치열한 지금 부산시장과 북갑의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는가? 옆에서 전쟁하는데 지금 옆에서 지금 낮잠 자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거 심판을 해야죠. 저 부산 선거를 가지고 박수영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퀴즈를 내더라고요. 부산 선거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 뭐가 꼬리고 뭐가 몸통인지 우리가 그 퀴즈 맞추고 있어야 됩니까? 이 선거 선명하게 피하 구분해가지고 본인이 강하게 외쳐야 되잖아요. 본인이 나서서 꼬리를 잘라버려야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내가 꼬리를 자르는 칼이 되겠다. 우리는 이런 정치인을 보고 싶은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꼬리가 한동훈이 꼬리인지 박민식이 꼬리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일부러.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삼 그렇게 비겁한 정치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이 대구 경북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가.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